토트넘이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스토크시티를 3대1로 제압하고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수건을 풀기 위한 우승컵 들어올리는 숙제, 가장 노려볼 만한 것은 역시 카라바오컵이죠. 2008년 이후로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없는 토트넘, 2015년에 결승까지 진출은 했었는데 현재 감독인 무리뉴 감독이 당시 첼시 감독이었고 그 첼시에게 패배하면서 준우승을 했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을 맞이해서 부전승으로 16강에 진출했고 16강에서 만난 첼시를 승부차기 끝에 이기고 스토크시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토크시티는 2부 리그 팀이긴 하지만 울버햄튼도 이겼고 아스톤빌라도 이기고 올라온 저력이 있는 팀이었습니다. 무조건 걸어 잠궈놓고 한 방을 노리거나 승부차기까지 가는 전술을 택하는데, 그러다 보니 무리뉴 감독은 역시나 스토크시티전을 힘겨운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립서비스라고 봐야겠죠. 한편으론 이른 시간에 다득점을 해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되길 바라는 경기였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인터뷰에서 몇몇 선수들을 쉬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더베이럴트, 로셀소, 은돔벨레가 쉬게 되었습니다. 선발 라인업은 요리스 골키퍼, 수비는 도어티, 산체스, 다이어, 데이비스, 미드필더에는 호이베르, 알리, 윙크스, 공격수에는 베일, 케인, 모우라가 선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초반에는 이렇다 할 찬스가 없다가 전반 22분 윙크스의 크로스가 베일의 머리로 제대로 오면서 방향만 틀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베일의 감각을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BBC는 멋지고 지능적인 헤딩슛이었다. 윙크스의 크로스가 좋았다. 베일이 점프를 할 필요도 없었다. 베일이 잘 처리했다. 목을 돌려 정확히 헤딩해 골키퍼 구석에 꽂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팬들도 부진했던 베일이 골을 넣자 그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베일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베일이 팀이랑 더 잘 어울리고 있어. 덕분에 즐거운 연말 되겠어. 인정할 수밖에 없네. 베일은 정말 타고났어. 그냥 전설이네. 역시 이름값 하는구만. 오늘 경기로 깨달았어. 앞으로 베일은 골을 꾸준히 넣을 거란 걸. 전반전에 베일이 미리 길을 닦아놔서 이긴 것 같은 느낌이야. 점수판에 베일 이름 봐서 너무 기쁘다. 전반전은 스토크시티는 슈팅 하나 없이 토트넘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만 애쓰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도 만족할 만한 경기가 아니었는지 후반전에 손흥민을 바로 투입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랜만에 토트넘의 예전 라인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손흥민, 케인, 알리, 모우라. 전반전에 알리에게 몇 차례 기회가 왔었고 알리가 제대로 살아나준다면 토트넘의 미드필더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팬들도 그를 응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알리 경기력은 최고였어. 공격 기회도 잘 잡았고 태클도 적절히 걸려서 프리킥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줘. 델리가 감각을 되찾은 것 같아. 팀의 방향에 드디어 맞아 떨어지지 않아? 우리가 알던 알리보다 오늘이 제일 알리 같았어. 감각을 찾은 델레 알리의 플레이 타임이 길어져서 참 좋아. 윙크스가 전진하는 것도 좋았고 베일과 알리가 날카롭게 치고 들어오는 것도 좋았어. 이런 말 할 줄 몰랐는데 델레 알리 오늘 너무 잘하더라. 공만 가져가면 어찌나 침투를 잘하는지. 드디어 오늘 델레 알리가 자기 자리를 찾았어. 오늘은 아무리 봐도 알리의 날이었어. 컨디션 회복한 알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후반 8분 스토크시티의 한 방에 당해버리고 맙니다. 산체스의 느슨한 수비가 아쉬웠는데 오른쪽에서 반박자 빠른 크로스로 골대 가까이에 있던 톰슨에게 연결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했습니다. 토트넘은 3경기 연속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지론에서는 골을 넣은 것만큼 클린시트도 높이 평가를 해야 한다는 철학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약팀에게까지 실점을 하면서 수비 불안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스토크시티가 원하는 승부차기까지 간다면 토트넘에겐 살짝 굴욕이니까요. 동점골을 내준 토트넘은 후반 20분 시소코와 라멜라를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 골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다운된 분위기를 바꿔준 의외의 선수가 등장합니다. 후반 25분 스토크가 걷어낸 볼을 데이비스가 잡아서 엄청난 왼발 슈팅을 시도했고 그대로 골대를 맞으며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도 위협적인 중거리 슛을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결국 해냈습니다. 최근 손흥민부터 케인, 데이비스까지 중거리 슛을 볼 수 있어서 더 좋기도 한데요. 데이비스의 골은 아마도 손흥민의 아스날전 골과 이달의 골 대결이 펼쳐질 듯 합니다. 토트넘 팬들도 깜짝 놀란 반응입니다. 절제된 플레이였는데도 악마 같은 중거리 슛을 잘 때렸어. 솔직히 거짓말은 못해. 데이비스의 슛은 완벽했어. 발로 로켓 딴 거 아니야? 지난 시즌 10개 정도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멋지게 들어갈 줄이야. 누가 엄청난 골을 넣었는데 그게 벤 데이비스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무리 봐도 대단한 골이었어. 골대에 맞춰서 들어간 건 보너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후반 31분에 손케의 골이 또 나왔는데 황당한 오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빠르게 침투해 감각적인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는데 옵사이드가 선언된 것입니다. 한 번에 느린 장면이 나왔을 때도 명백한 온사이드였는데 이 경기가 하필 VAR이 없다 보니 방송에서는 그 문제 장면을 다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BBC도 손흥민의 옵사이드 골 상황을 전하면서 손흥민이 가볍게 골을 터뜨렸지만 부심의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다.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VAR이 필요한 순간인데 어디 있나? 라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더욱 아쉬워했습니다. 심판이 저렇게 봐주는데 스토크는 뭐하는 거지? 저건 도저히 편들어줄 수 없겠다. 심판이 떠먹여주고 있는데도 못 받아먹고 있어. 믿을 수 없는 심판이야 오늘. 좋긴 한데 저건 좀 심하지. 아무리 봐도 온사이드였지만 심판이 그렇다니 난 입 닫고 있을래. 그나저나 소는 억울하겠군. 소의 골이 옵사이드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스토크의 구멍을 심판이 메꿔주고 있네. 카라바오컵에는 대체 왜 VAR이 없는 거야? 사강이 있죠. 손흥민의 슛은 완벽했는데 강도 맞은 손의 골을 되찾아오고 싶어. 심판만 잘 만났어도 오늘 소는 100번째 골을 넣는 건데 카라바오컵 심판들은 문제가 많나봐. 어제 맨시티는 옵사이드로 골을 넣고 근데 소는 온사이드인데 골이 아니라고? 바보 같은 심판들. 소는 당연히 온사이드였잖아. 이 골이 더욱 아쉬운 건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손흥민의 골이 나오길 바랬지만 아쉽게도 그 골은 케인에게 나왔습니다. 쐐기를 박는 골이었으니 기뻐해야겠죠. 후반 36분 시소코의 패스를 받은 케인이 골문으로 침투해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토트넘 승리의 쐐기를 박는 골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다행히 웨스트햄 경기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고 3대1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비록 실점이 있었지만 토트넘에게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손흥민이 절반만 뛰면서 체력을 비축했고 알리가 살아난 모습이 있었고 팬들은 라멜라의 경기력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거기다 베일이 골까지 넣으면서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이베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중요한 선수인데 너무 많이 뛰게 하니까 오히려 좀 불안합니다. 이제 토트넘은 4강에 진출했습니다. 상대는 브렌트퍼드가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자칫 맨시티나 맨유, 에버턴을 만나게 됩니다. 제발. 이제 주말 리그 경기에서 울버햄튼을 만나게 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 4시입니다. 그날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거 동의하시죠? 손흥민의 100호 골이 아쉽지만 울버햄튼전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손흥민 파이팅!